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최장 상승 랠리를 써가면서 24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 기록에 다다르던 전거래일 미증시가 출렁이면서 다우지수는 13거래일 연속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쳐야 했는데요. 이유는 바로 일본 BOJ 은행의 피벗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일본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들의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초완화적인 정책을 펼쳐오면서 나홀로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여왔지만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10년 국채금리 상한선인 YCC 상단을 완화 조정하기로 하면서 시장은 사실상 장기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장중에 엔화 가치는 상승을 했고요. 더불어서 일본의 국채금리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채 시장의 큰 손이 바로 일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연착륙 기대감에 상승하던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일본 BOJ가 정책의 기조를 바꾼 것은 바로 일본 우에다 총재가 취임한 지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가 후임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이 초완화적인 정책을 펼쳐온 아베노믹스의 통화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쳐왔는데요. 전통적으로 재무부와 중앙은행 관료가 교대로 총재 자리에 임명돼 왔던 것과는 달리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전 이후로 최초의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도 취임 이후에는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왔지만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계속해서 매입하는 현재의 초완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만큼은 인정을 해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일본의 CPI가 상승하면서 최근 일본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내세우고 있는 2%를 1년여 넘게 계속해서 웃돌고 있고 또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 그리고 지난해에도 100조 원어치의 국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10년 넘게 이어진 초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이 계속해서 엔화를 찍어내는데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둘기에서 매로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일본의 YCC 폐기, 일본은 골디락스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BOJ의 중대 결정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말에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YCC 폐기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슈 있었고 그 기조를 좀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1위는 전 세계에서 일본입니다. 계속해서 이 채권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무제한 매입을 해왔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 물가도 좀 꿈틀거림이 나타나면서 일본 쪽에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어떤 식으로 또 현재 이 골디락스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 기로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눌 텐데요.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 금융 통화정책회의가 연달아 있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결과 나왔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저번 주에 FOMC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금리 정책, 그 다음에 유럽의 금리 정책까지 모두 발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결국에는 이 저번 주가 이러한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번에 일본에서 이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또 유의미한 정책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BOJ에서 YCC 정책을 이번에 수정을 한 거죠. 기존의 장기 금리에 대해서 상한이 0.5%를 초과하고 여기에 더해서 1%를 넘어설 때 국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제 기존에서 0.5% 정도 더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늘어났다 축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일본의 스탠스가 결국에는 이제 현재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국가는 일본이 지금 거의 유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인식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죠.
일본마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정말 물가 자체가 이제 제어를 하기가 힘들 만큼 정말 많이 높은 상황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마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이다.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호재라고 보기에는 힘들겠죠. 결국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저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결국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한 거고, 결국 금리 인상을 한 배경에는 계속해서 나라의 부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하기에도 계속해서 좀 어려웠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 엔저 정책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회사채에 대한 메리트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회사채도 발행이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국가의 GDP 자체도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것도 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에다 총재로 바뀌면서 긴축에 대한 기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BOJ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똑같이 물가 목표대는 2%대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3% 혹은 이제 4%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이 정책 자금에 대한, 이 기업 자금에 대한 조달 자체가 많이 이제 힘들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이 YCC 정책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결국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YCC에 대한 이러한 이 상한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엔화는 강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엔화는 강세를 보이게 되면 결론적으로 달러화는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시장으로 다시 돈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게 달러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란 달러화의 금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을 했다,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국가들이 있죠. 그러한 국가들의 투자를 하는 이 행위를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애초에 엔 캐리 트레이드가 훨씬 더 이제 유행했었죠. 세계 주요 은행 가운데서 이제 유일하게 비둘기로 남은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를 빌려서 달러를 바꾼 다음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최근에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흡수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일본이 금리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엔 캐리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었던 투자자들은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자금을 빼고, 혹은 신흥국의 자금도 빼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돈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그 다음에 그 외 신흥국들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하면 역시나 PCE 지수가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를 기록을 했고 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시장 전망치에는 맞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PCE 지표가 계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이 비농업 고용 보고서나 민간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들이 또 일제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고용 지표는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이거죠. 물가는 줄어들고 있는데 고용은 굉장히 튼튼하다. 너무 빠른 속도로 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천천히 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분위기는 계속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이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바꿨고, 지금 현재 이 정책을 바꾸는 부분이 사실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보다 더 큰 호재라고 판단을 하는 게 물가에 대한 지표,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시장을 봤을 때 저번 주 금요일에 유의미하게 움직임을 보였었던 것들이 저는 또 추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플로우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여러 가지 이벤트 가운데서 BOJ 상당히
굉장히 중요했고 당일날 이 개장하기 전부터 12시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봐야지 이랬었는데 너무 좀 집중을 해서 그런지 시장의 반응이 좀 무덤덤하다 싶었는데 김영우 전문가님 분석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데 원래는 있는데 미국 경제 자체의 힘으로 이 부분을 이겨내고 있다. 시장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BOJ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시장의 반응 그리고 조금 종목 얘기를 더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7월 31일이지만 본격적으로 8월 시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강조드렸던 부분이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 정도까지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 결국에는 8월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그때까지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주도주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금요일에는 어디에 수급이 유입됐냐라고 하면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수급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에서 주목을 했어야 될 게 그때 당시에 수급을 받아줬었던 쪽은 애초에 강세를 보였었던 후공정 쪽이다라기보다는 전공정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저는 오늘까지 전공정 쪽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더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더 갈 만한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지금 전공정 쪽에 대해서 여전히 또 상승이 덜 나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공정 쪽을 계속해서 조금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특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네이버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이버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네이버는 성장주로 받아들여집니다. 성장주를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성장주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투심이 긍정적일 때 그리고 유동성이 확보가 될 때 올라가는 종목군에 속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8월 달에는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환경, 투심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투심이나 환경이 만들어지는 이유 자체는 지금 현재 물가가 계속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보게 되면 무언가 어떤 주도주가 확실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개별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업종 가릴 것 없이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덩치 작은 종목들, 우리가 7월에 주도주로 이끌었었던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것 봐라 했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반등이겠죠.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뭐 BM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2차 전지 그룹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주목이 가는 건 역시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 그룹주들의 흐름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2차 전지 전체적인 종목들, 주도주라고 움직였었던 종목들은 한 차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더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때 당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또 시장 왜 이러나 전쟁 나나 했었던 코스닥이 하루에 7% 넘게 빠졌던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금요일 날에 다시 한번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아줬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투심이 죽나라고 싶었지만 결론적으로 투심이 죽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금요일 날에 수급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도주는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이렇게 나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같이 따라가는 뭐 LNF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수급이 잘 살아있는 2차 전지 주도주가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이 두 가지로 시청자분들이 나뉘어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잡고 계시거나 다시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외에 개별주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개별주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개별주 잘 돌만한 환경은 나와준 것 같으니까 수급 잘 들어가는 종목들은 오늘 혹은 이제 뭐 이번 주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순환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2차 전지 그룹주 중에서는
중에서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흐름을 저는 특히나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장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종가까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쭉쭉쭉 밀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2차 전지까지도 이번 주는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도주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가까지 오늘 수급이 잘 밀어주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뭐 주도주 그렇고요. 반도체 2차 전지 할 것 없이 그림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잘 돌아주는 그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는 좋을 것 같다. 이제 8월 중순에 휴가비 이제 휴가를 다들 또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휴가에 또 벌으셔야 될 텐데 휴가비 벌만한 시장은 충분히 또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주 플레이는 가능하고 2차 전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이에 대한 답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자. 이 종목을 나침반으로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슈플로우에서 나눈 이야기 좀 총정리하면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나 일본은 무언가 긴축 기조로 돌아서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비둘기적인 이 현재 이 일본마저도 긴축 기조로 돌아서는구나.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8월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무언가 목요일, 금요일로 해가지고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눈에 띄고 있죠. 그러면서 주도주 흐름, 그 다음에 개별주 흐름 전체적으로 잘 나와주는 것 같으니까 수급만 잘 보시면 충분히 8월 달에 또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잘 골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주는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8월이 시작되는 이 구간이고, 그러면서 저번 주 FOMC 이후에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또 강세를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번 주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또 8월에 주도주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주에 강세 보이는 종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들어가는 종목군들 반드시 잘 보시면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8월 달에도 또 좋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